예. 요새 뉴스를 이래 보면은, 김건희 씨, 김호정이는 김건희 씨라고 말했다고, 누구한테는 여사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씨라고 붙였다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뭐라 해야 되노?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영부인. 영부인 가기니까 김여사. 김여사 가기는 또 옆집에 내 생각에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영부인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싶어요. 영부인,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께서는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부르는 영부인이 있고 또 건의도 있고 또 부인이 또 대통령 부인이 건의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영부인이 참 좋겠다 싶고 제2부속실을 없앴다 이래갖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브리핑하면서 내가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왜 될지 모르겠다. 기자들 앞에서 아침에 우스갯소리 비슷한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를 해서 되겠나. 물론 우스갯소리 해도 될 때가 있지만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심각한 상황이냐. 지금 영부인이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꽃들 국화를 헌화하고 또 노무현 부인을 또 만나러 가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 가는 거야 어떻게 했나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게 그렇게 주식은 곤드레막 쳐갖고 주식하는 국민들 마음은 지금 먹구름 껴있고 노조 파업한다고 적게 샀고 나라가 그래도 어수선한데 죽은 대통령 묘소에 가서 꽃이나 얹고 할 지금 영부인이 지금 극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속실을 하니 안 하니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정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부속실에서 오늘 부인이 신청하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다든가 전화 한 통 하면은 부속실에 영부인 담당자하고 전화 받아갖고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하겠다. 그게 적절한 경우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할 것이고 수행자는 누구 갈 것이다. 그럼 부속실에서 정해갖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갖는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실장한테 올리고 실장은 다시 대통령한테 올리고 이러면 굳이 제2부속실을 굳이 만들어갖고 나중에 감사를 받는데 돈을 많이 선동하면서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뭐 있나요? 당장 또 이 부속실 만들면은 거짓말쟁이의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또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부속실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뭘 하겠다 전화 오면은 그러면은 거기 직원들 확인해 보내면 되고 병원 보내면 되고 갔다 와서 결과서 보고서 작성해갖고 부서실장이 대통령한테 하든지 각 주무 장관한테 하든가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보내든가 그러면 돼요. 굳이 안 한다 했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 갖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나? 문제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한 말, 내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니까 우회할지를 모르겠다. 부속실을 만들어야 될는지 안 만들어야 될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단임제 대통령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뒤로 했을 때 박정희부터 해갖고 앞으로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주를 다 한 번밖에 대통령 안 했지. 두 번 대통령 한 사람이 없다 이거라. 박정희도 한 번 한 거라고 보면 돼. 쭉 연속했고 한 번 했지 대통령 하다가 그만뒀다 또 대통령 하다가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주체가 명확하게 있지 못하다. 이게 제가 끄잡낸 이야기. 오늘 그 배감록 그 81칙입니까? 이 칙이가.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자기가 주체, 뭐, 어딜 가나, 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한문이 뭐,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그 말 잘 쓴다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쓰더라도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런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인공. 그러니까 자기 본래 면목대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가 어디 가나 자기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굳이 알아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게 나의 그 본성이고 견성이고 진여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탁 됐으면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알아서 착착 하면 되지. 누가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이 선하고 떨어져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주인공이 그 약산선사인데 이 약산선사한테 누군가 물어봤어요.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파란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밤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파랗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뭐 파란지 안 파란지 잘 모르는데 밤에 하얀 보름달이 떠 있는 하늘의 배경은 파래요. 파란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물이 물병 속에 있구나. 이게 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남전하고 그 마조랑 조주, 마주, 남전, 조주 아닙니까? 조주가 자기 남전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승한테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인이라.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헤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그럼 도가 뭐냐? 저는 도는 평상심이요. 평상심은 일상생활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욕과 칠정을 느끼면서 사는데 여기에 얽히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차별과 분별심에 붙잡히지 않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것. 이것이 모용지용이다. 이것이 참 신통방통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약산 위에 스승님이 석두주는 석두 위에 그 정원 행사 위에 해능이 대단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능에는 두 명의 대선사 두 분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정원 행사 저쪽에는 남학해양 밑에 마조 방금 말했던 마조 남전 백장 이런 쪽으로 간다 아닙니까? 오늘 그 약사는 이 약사는 처음에 마조한테 갔죠. 마조한테 갔다면 마조가 하는 말이 너는 그 석두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석두한테 갔다가 마조한테 갔다가 석두한테 갔다가 외딴에 석두 밑에서 도를 깨치고 석두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대 거물인 천하를 주름잡는 양대 거물을 다 두루 섭렵한 사람이 이 약산 스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거목한테 어느 스님이 와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왕사슴 중에서도 왕사슴의 왕, 그 왕을 어떻게 찾아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보통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뭐 달마대에서 가서 저기 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뭐 그러면 이 약산 같으면 마조 스님하고 이쪽에 뭐 석두 스님하고 이 가르침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질문도 가능한데 이 스님은 또 좀 독특한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 좋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 보러 갔으면은 그 점쟁이한테 적당한 돈을 주고 내가 앞으로 돈을 좀 벌 건데 벌면은 몇 년 후에 어떻게 벌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쟁이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점을 쳐줄 건데 이놈의 점쟁이가 점을 진짜 칠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거 테스트 하고 이 뭐 엉뚱한 짓걸 하는 지금 또 바로 이 스님이 내가 깨침에 도움되도록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약산 스님이 정말 이 스님에 맞는 그런 깨침에 어울리는 말을 해줄 건데 네가 깨쳤나 안 깨쳤나를 내가 지금 테스트 해볼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 보시오. 이런 심정으로 질문을 던졌다닙니까? 그러니까 왕사슴 중에서 왕사슴을 어떻게 맞춰 죽일 것인가 하설로 은근히 자기 자신이 나는 그래도 도를 깨친 왕사슴이다. 나를 한번 꺾고 때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도전장을 던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약산이 단방에 이 하설을 봐라. 사설을 딱 주는 척하면서 이 하설을 봐라 이랬다며.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하설을 딱 바라보니까 그냥 손원생으로 탕 하니까 이 스님이 그 하설을 맞고 덕 죽은 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사슴 중에 왕사슴을 어떻게 찾아내서 죽일 것인가 했는데 죽었어요. 죽여놓고는 약산이 그랬죠. 시자야 이 똥자루가 뭡니까? 깨치지 못한 우리의 몸뚱아리가 똥자루죠. 부처님도 우리 몸뚱아리를 똥자루라고 했어요. 이 똥자루를 끄집어 내거라 하니까 이 죽었다고 신용하는 이 스님이 불떡일라 갖고는 도망갔어요. 그때 만약에 이 스님이 깨친 스님이라면은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쳤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한마디를 못하고 갔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은 만약에 그대가 깨쳤다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겠습니까? 깨쳤다 하니까 이 진짜로 자기가 깨치지 않으면서도 깨쳤다고 믿고 있는 자 또는 뭐 그렇게 의시되는 자 이거는 정말 약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치지 못했다고 그 깨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는 약을 하나 줄 수 있는데 깨칠 수 있도록 약을 줄 수 있는데 지가 깨쳤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깨쳤으니까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또는 깨친 내가 당신이 깨쳤다 하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약이 없어요. 저도 가끔 우리 가게에 와서 이제 선 공부하는 분이 가끔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한테 지금 배우러 온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깨쳤는지를 테스트하러 온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죠. 그 깨쳤다 안 깨쳤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은 깨쳐버리고 나니까 큰 스님들한테 가서 질문을 할 것이 없어요. 질문을 할 것이 없어요. 왜? 뭔가 궁금한 것 같아서 질문을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그 순간에 답도 역시 내 입에서 나와버려요. 질문과 동시에 답이 나오더라.
근데 내가 굳이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볼 게 뭐 있나? 구족 그쪽에 대해서는 벌써 아마 깨침으로써 다 공부가 끝이 나버렸어요. 물을 기 없다. 아직도 물을 것이 남아있다면은, 어쨌거나, 이 스님이 왕사슴 중에 왕사슴을 어떻게 사죽일 수 있을 것입니까? 하고 약산한테 물었을 때 약산은 이 하설을 보아라. 하니까 이 스님이 하설을 툭 보니까 하를 싹 쓰는 진용을 했어요. 하니까 이 스님이 그 화살을 맞고 푹 쓰러진나 지가 왕사슴 중에 왕사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따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약산이 하는 말이 시자야 이 똥자루를 꺼내라. 똥자루를 꺼내라는 말은 뭡니까? 이 깨치지도 못한 놈이 깨친 척하고 있으니까 이거 치워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누워있다가 똥자루를 치워라 하니까 자 이거 똥자루 취급받는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고 만약에 이 스님이 깨쳤다면은 약산 스님한테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 여기까지 뭐 다 이야기해 보면 궁금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약산 스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습니까?